if you're going to move ahead, you got to try some new things. And you look at all the types of businesses we tried, and then we found this one. And we had to work at this one to make it work too. 예,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65개국 100여 개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영 패밀리 그룹의 10만 에이비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에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요리를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거를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 화면 옆에 뭐 하나 보이시죠? 예, 바로 이 제품들이 이용해서 지난 세월 동안 얼마만큼 큰 변화가 일었던지 오늘 두 분의 리더님을 모시고 신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다이어트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면역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하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상 가장 쉽게 하지 못하는 게 다이어트죠. 무려 오늘 유혜원 리더님과 김원미 리더님 두 분이 강의를 해주실 텐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체지방을 13.5kg을 빼셨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 실증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유혜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님께서 뉴트라이트 바디킷 마이피에 대한 얘기를 한 40여 분 정도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신 다음에 무려 체지방 13.5kg을 감량에 성공하신 우리 김원미 리더님께서 나는 어떻게 해서 뉴트라이트 바디킷 마이핏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체지방을 감소를 했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그 실증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주에서 오신 유혜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시지요? 네.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얼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저 어떻게 보이세요? 이뻐졌죠? 네. 이게 바로 바디키 마이핏의 힘입니다.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물론 체지방 감량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건강해졌어요. 왜요? 근육이 늘어났으니까. 그 이야기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고요. 많은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바디키 마이핏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가 뭐예요? 몸이 미래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는 몸이 미용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마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Beautiful Body, Beautiful Life 이 주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외모였다면 이제는 정말 내 몸에 채워진 것들이 어떤 건가 진짜 건강 내 몸에 있는 잠재력까지 다 끌어쓸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란 말 혹시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렇게 로마 제국을 물리친 게르만족들이 회의를 하거나 추기경들이 회의할 때요.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헝가리나 핀란드 또는 독일 등 이렇게 게르만 후예들은 의회 자체를 다이어트라고 해요. 좀 너무 생각 외죠. 그냥 전혀 건강과 미용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 어떤 회의의 개념이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라셨죠. 19세기 초에 그 대영 제국의 여자들 했던 일들은 이런 거예요. 저 허리 보세요, 허리. 예. 여러분 저거 원하셔서 지금 다이어트한 거 아니죠? 이렇게 귀족 여성들이 굉장히 거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막 우아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음식량을 정해두고 먹으면 식비 전략 되겠죠. 성인병 예방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윌리엄 벤팅 이런 말들이 나왔던 때가 1900년대 초고요. 이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란 말은 매일매일을 뜻하는 데일리, 데이, 다이어리와 같은 그런 진짜 사촌이 되는 그런 어원에 있는데 어떻게 이 언어는 자리 잡았냐면 매일 꼭 필요한 음식의 양을 먹는 것. 즉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거죠. 어쩌면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섭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만 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섭생과 운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몸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안에서 욕구가 생겼는데 어쩌면 먹거리가 너무너무 없었던 가난한 시대에 다이어트란 말은 있었을까요? 없었죠. 1960년대부터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초저칼로리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칼로리, 그 다음에 노 트랜스 다이어트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줄이는 건강한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들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대부분이 굶어요. 그쵸? 여러분 한 2, 3일 굶어볼까요? 그럼 당연히 살 빠지죠. 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저울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가 몇 킬로 줄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식기 조절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주 특정한 아까 균형 잡히지 않은 것들을 특정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센터를 가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게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제가 말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사람들의 욕구로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네. 예,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보조제 이상 사례 신고 현황이에요.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질병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런 회사 제품들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그냥 사람들 속에 이거 먹으면 빠져 이것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이런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해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현재 다이어트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86%라고 써있는데 아마 96%가 손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필요 없어요 하는 분들이 10% 이내라는 거죠. 다 몸에 어떤 쌓여있음을 느끼고 이것으로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바로 굶기예요. 굶기. 굶기가 어떤 일을 불러오냐면 보세요. 굶었어요. 굶어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굶으면 배고프죠? 배고프면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힘드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것들도 시간이 걸려, 어려워, 짜증, 우울이 와.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고리가 뭐냐면 굶는다예요. 굶는다. 그리고 배고프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이 해결되지 않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말로 다이어트의 실패의 결정적인 어떤 거냐면 모든 영양소의 극단적인 부족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뒷부분에 정말 영양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할 건데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그냥 굶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안 먹는 게 뭐냐면 단백질을 안 먹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머리카락이 부석거린다. 손톱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살이 처진다. 어떤 분 봤냐면 여성의 몸매가 한 80kg 됐는데 그분이 2년 가까이 뛰어가지고 살을 빼신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여기 이
여기가 어디죠? 팔뚝? 네. 여기 살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이게 탱탱했던 게 완전히 근육 손실이 되면서 빠져 있는데 그분의 전체적인 몸은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처졌겠어요? 그냥 그분은 거의 자기가 가진 나이보다 15살, 20살이 더 들어 보일 정도로 그 영양이 채워지지 않는 다이어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듯이 정말 이렇게 그냥 살 뺐어, 나 슬림해졌어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몸속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면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기 아닌가요? 근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면역 상태, 그리고 진짜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죽이는 NK세포까지도 문제가 되는 다이어트라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제안했어요. 예전에는 바디키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제는요, 바디키 마이피 플러스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오늘은 좀 바디키의 역사와 함께 바디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바디키 프로그램의 역사는 200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연세대, 이화여대와 함께 연구를 통해서 BCCP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균형 잡힌 영양과 신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균형 잡힌 영양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신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양소에 집중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죠. 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린다. 저희는 이거를 라임처럼 했죠.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린다. 이거였어요. 다이어트 핵심은 체지방을 늘리는 거다. 줄이는 거다. 그리고 근육은 늘리자. 이렇게 했죠. 놀랍게도 BCCP 참여자 중에서 72%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다른 회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요, 거의 5% 미만이거든요, 성공률이. 그런데 72%.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메이 본사에 알려졌어요. 미국 아메이 본사에서, 미국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이렇게 한국의 높은 효과를 가진 바디키를 연구해서 다시 나온 것이, BCCP를 연구해서 다시 나온 것이 바디키 프로그램 이름으로 다시 출시됐지요. 이때까지의 바디키 프로그램은 구주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리고 유지기를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202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디키 마이핏.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 전에 바디키가 그렇게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근육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은 사람, 체지방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나이가 있는 사람과 적은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통일되게 했다면 2020년도에는 15가지의 사람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량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측정해서 이 8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습니다. 전문 영양사가 1대1로 상담하죠. 저는 참 이 8주 동안에 매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AP에 방문해서 정말 바디를 컨설팅 해주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컨설턴트와 항상 상담했고요. 체성분 분석하고 그리고 영양 밸런스에 고려한 제품에 따라서 이걸 먹게 됐죠. 그래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그러면서 영양을 채우는 다이어트에 집중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순히 몸무게 줄이는 것은 건강을 해친다. 아까 전 장표에서 보셨죠? 네. 새롭게 출시된 바디키 마이핏. 나만의 맞춤 케어. 어디까지? 다이어트 성공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저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저는 바디키 마이핏을 시작하기 전에 5월 1일 날 제가 그냥 계단에서 잘못 굴러가지고 다리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저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제 몸무게 상태가 63kg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퇴원하고 와서 매장 가서 제가 7월 14일 날 가서 해봤더니 저의 몸무게는 59.2. 너무 빠져서 좋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근육이 3.5kg가 빠진 거예요. 근육 3.5kg요. 2달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제가 먹었던 거는요.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프로틴은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제 몸을 보면서 다시 내 몸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살을 빼려고 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의 근육을 늘릴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 조금 이따 말씀 더 드리고요. 이 바디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 다 해봤거든? 근데 나 몸 망가졌어. 나 싫어. 주여. 이게 아니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니즈. 나 건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또 하나를 물어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 어떤 거냐. 의지 박약이라는 거죠. 의지 박약. 이게 어떤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막 뭐 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 나 혼자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바디킴 프로그램에 넣어서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도전하게끔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매일매일 제가 제 휴대폰 안에 있는 앱을 설치하고 내가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물은 얼마를 먹었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는지를 매일 체크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잖아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못 샀더라도 여러분 도전하실 거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지인의 성공. 그 성공이 나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아메이에. 저의 기록을 보면요. 2007년부터 된 기록이 제 기록이 쫙 있어요.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진짜로 큰 빅데이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분들은 항상 AP에 방문하셔서 자기의 건강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앞으로 큰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자, 네. 이게 제가 한번 떨어뜨렸더니 안 눌러지네요. 도와주세요. 네. 자, 뉴 바디킴 아이덴티티는 어떤 거냐면 탄 1kg이라도 건강하게 빼자. 탄 1kg이라도. 그래서 아름답게 지키고 성공에 더 가까워져 보자. 그래서 완성도가 다른 다이어트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이게요, 한번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계속 나를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매장에 방문하셔서 여러분 이 인바디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번 1차를 보니까 인바디를 하시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바디킴 이렇게 측정기,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록을 하셨던 분들이 집에서는 측정을 하지만 자기 기록이 이 AP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매일 측정을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AP에 방문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목표에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딱 나옵니다. 뭐 갑자기 체지방을 뭐 8kg, 10kg 줄여라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체지방량 이런 것들을 다 맞춤을 해서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체지방 감량하라고 했던 분을 봤는데 그냥 거의 5kg 정도? 그것도 사실은 체지방 5kg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서는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이따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20만 포인트의 바디킴 이 선물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재도전을 합니다. 성공 안 한 분도 재도전할 수 있고요. 성공한 분도 재도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저 1차를 안 왔던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번에 제품을 구입하지 1차에 구입했다가 2차에 구입하지 않아도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저 제품 구입하지 않았지만 재도전할게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자, 네, 8주에 첫 번째 프로그램 뭐였냐면 체지방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체지방. 그래서 제품 구성을 보니까 저기에 5B치가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는 바디키 쉐이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마이피 플러스는 어디에 집중했냐? 감량을, 체지방 감량을 기본으로 두고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다가 이제 그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이미 출시됐고요. 제품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1차나 2차나 이번에 다 바디킷 소닉 이 마사지 나왔는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차고 막 설거지 하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도 막 하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는데 지방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뱃살을 움직여서 하고 또 이제 아픈 부분에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데 저 어떤 소비자께서는 아이가 생리통 때 저걸 하고 있으면은 안 아프다고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가서 자기 것을 측정하는 거. 측정해가지고 여러분 몸에 맞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체중, 비만, 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 해가지고 각 챕터별로 5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운동의 시작도 달라요. 그러니까 과체중인데 허약하다. 체중은 높지만 허약하다. 그러면 걷기의 운동의 시작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저체중인데 강인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걸음도 한 7,000보부터 운동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왜 내 옆에 있는 분과 다를까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까지도 결정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장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바디캡 플러스 프로그램이 이 앱상에 떠가지고 맨날 체크하는 건데 이제 이 누적 키를 가지고 키가 뭐냐면 점수예요. 그래서 잘 먹었을 때 오늘 하루하루 먹은 것들을 체크해서 올렸을 때 점수를 줘요. 뭐 한 8점 주고요. 오늘 걸음을 목표량을 다 했다. 이렇게 되면 한 15점 정도 주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 2만 점 정도 탔거든요. 가장 많이 탄 분이 45,00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 ABN 들어가셔서 그냥 그거 자유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이 아니다. 체지방이다. 체지방이에요. 그리고 비만을 볼 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집에서 보시면은 꼭 저울에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줄자를 사세요. 줄자. 그래서 나의 이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 비율이 여성이 30이 넘는다 이러면은 이제 비만이고 85cm 이상이 된다 그럼 비만인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는 섭생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어떤가 갑자기 너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당을 너무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탄수화물을 똑똑하게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혈당 지수가 나오죠. 혈당 지수에 대한 이 제품들이에요. 제품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빵인데 이렇게 달라요. 자, 그냥 일반식 빵과 통밀빵은 이런 지하의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밀빵을 어떻게 드시냐면 통밀빵 한쪽을 우리 올리브유에다가 푹 찍어서 거의 완전히 적셔서 드셨을 때 이 올리브유가 이 오메가3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빵을 먹고 혈당을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야채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오이 보세요. 오이. 거의 당수치 너무너무 적죠? 여러분들 이렇게 당근보다 이렇게. 네. 오이로 즐겁게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제품과 함께 할 거예요. 필수 영양소 중요한 거 단백질, 근육량, 식이섬유, 포만감, 깨끗한 장,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유산균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영양소로 HCA, CLA, 대두 추출물, 키토산,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기능성 원료로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 제품들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제품이 바로 이번에 출시된 바디키 밸런스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오호 프로틴이 들어있죠? 오호 엑세스 아미노가 들었어요? 이 친구도 프로틴이에요. 이거 뭐예요? 프로틴 쿠키예요. 아이고 다이어트 하면서 쿠키 많이 먹어도 돼요. 여기 이 세 가지 제품은 다 뭐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육 만들어 주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 번도 다이어트와 비타민 D를 혹시 연결해 보셨나요? 비타민 D가 들었다는 거예요. 획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이 건강하지 않고 장내에 비만한 사람들은요, 장내 유해균이 85%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유산균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이번 바디키 마이핏의 아주 달라진 제품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더블엑스는 왜 넣었을까요? 더블엑스는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효소로서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뭐 해줘요? 지방을 분해하죠? 신진대사 활발해져요. 노폐물 배설, 생리기능 조절, 즉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제 몸이 안 타거든요. 그리고 내 몸이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때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블엑스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BCCP를 할 정도면 더블엑스는 거의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를 많이 내신다면 저는 더블엑스를 하루 3번 드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운동과 근육과 단백질의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자, 근력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무산소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특히 막 하고 나면 뻐근합니다. 자, 이 뻐근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럴 때 근섬유가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됐을 때 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백질이 보충되었을 때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요. 나 그냥 살살살살 걸고 단백질 먹었어. 많이 먹어야 늘어나요. 근데 진짜로 근육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 아파. 아우 여기 힘드네. 해놓고 내가 먹었던 단백질 양을 더 먹었을 때 그 자리에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다이어트의 목적이 바로 근육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근육량 증가. 그래서 그 근육은요, 지방에 비해서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량이 증가하잖아요. 체중은 줄지 않아요. 어머, 나 늘었네 했는데 근육이 늘어났어요.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체중에 집중하지 말라. 체지방이 빠졌는 걸 봐라. 근육이 늘어난 만큼 체지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근육을 늘리는데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의 50%가 어디서 일어나요? 근육에서.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아주 올렸을 때 우리 몸은 항상 에너제틱하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가요. 즉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맨 위쪽에 보시면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메티오닌 있네요. 또 트레오닌은 지방을 억제하는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근육 만들어내는 어디 있어요? 여기 발린, 류신, 이소루신이 다 근육을 만드는
영양 물질이라는 거죠. 즉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지방 대사도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제안한 게 바로 뉴트릴라이트 파이터 프로틴. 참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는 종자부터 관리한 대두. 지금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어떤 회사 있어요.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사람들이 막 가요. 거기 가서 사와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시면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먹고 아플 거라는 거죠.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거기에 아까 전 장표에서 봤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들어있는, 그래서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인 고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전 세계 1위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심장을 보호하는 영양제로 이 뉴트리 프로틴을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에센셜 아미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벌집 모양이 보시면 다 저게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 9종. 이 단백질은요, 먹었을 때 내 몸에 분해를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나눠진다면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아주 단백질의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근육을 만드는 효과는 고속도로 아니 KTX.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같이 먹었을 때 효과는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에요. 이거를 아미노 XX를 먹은 사람의 근육을 만들어줄 속도와 이 뉴트리 프로틴을 먹는 사람의 속도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그리고 여러분 쿠키 드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밀당 그만 아니에요? 밀당 그만해라. 그냥 맘대로 먹어라. 자, 밀가루가 없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진짜 글루텐 프리인데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먹었을 때요, 계란 2개와 사과 2개를 먹은 식이섬유의 효과를, 식이섬유를 섭취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시했던 영양소 아니에요? 햇빛 보면 만들어져.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92%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대장암을 위해서 연구되고 있고요. 파킨스, 이런 뇌질환, 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강한 항암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근육 유지와 생성을 위해서는 꼭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바랬거든요. 이 바디키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제품을 뜯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우, 여기 진짜 넣었구나. 이렇게 비타민 D 수준이 떨어지면 근육이 손실돼요. 근감소증까지 오는데 넣어줬을 때 근육 기능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에서 정말 유일하게 버섯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버섯은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방사능 물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뉴트라이트는 어떻게 했냐면 버섯의 발화부터 시작해서 건조까지 완전히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관리했고요. 이거를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햇빛이 필요한데 어디에서요? 햇빛과 똑같은 자연광을 가진 UV 테크놀로지로 건조했고 살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필요한 비타민 D 양을 2.5배 정도.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몸의 변화를 확 느끼고 싶을 때는요, 비타민 D 양을 많이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2알 드시지 말고 5알 뭐 이렇게 한 번 드실 때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자꾸 자, 그 다음에 여기 쥐 보세요. 쥐. 정상 쥐에다가 뚱뚱한 사람의 이렇게 똥 속에 찾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었더니 정상 쥐가 어떻게 됐어요? 뚱뚱한 쥐가 됐어요. 정상 쥐에다가 마른 사람의 변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바이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세균을 갖다가 넣었더니 정상 쥐가 말랐어요.
이게 바로 유산균과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장내에 세균을 봤더니 비만인 사람들은 유해세균이 90%나 있대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정상화해주고요. 유익균을 통해서 이런 나쁜 유해균들을 몰아내는, 즉 비만 세균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균주로 만들어낸 탁월한 유산균, 네,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슬림팩이죠. 여기 지금 슬림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슬림팩의 속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슬림스마트가 들어있어요. 슬림스마트. 슬림스마트는 체지방을 관리해 주거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되게 이름 어려운데요.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열대 과일에서 추출했는데 망고스틴과 조금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천연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고 다시 TCA 사이클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남은 것을 체지방으로 이렇게 쌓아버리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남아있는 탄수화물의 잉여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요? 다시 지방 합성을 억제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쓰는 기관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슬림 스마트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똑똑한 스마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체 적용 실험을 해가지고 하루에 1000mg을 먹었더니요.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저렇게 줄여나가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CLA예요. CLA는 콩주게이트 리놀릭 엑시드 해가지고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메가3, 오메가6가 아니라 해서 인체 적용 실험으로 했더니 12주 동안 먹었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것만 먹어도 1.73kg의 지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빠질 수가 없죠. 꼬박꼬박만 먹어도. 그래서 안전한 홍화시에서 추출했고요. 이게 슬림 스마트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화이버 비치를 항상 옆에다 두고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바디키 쉐이커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20대, 30대하고 조금 다른 40대, 50대를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좀 계속 드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사라지거든요. 그건 갱년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거든요. 이번에 프로그램은요. 바디키 쉐이커를 먹으란 말이 없어요. 일반 식사와 간단한 식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밥을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 점심 때 탄수화물 양을 정말 아까 통밀빵 뭐 한 2장 정도, 밥은 3분의 1공기 정도 드시고요. 일반 식사 시에는 그 간단한 식사 시에는 야채나 과일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드셔주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요번에 이제 끝나신 분들은 바우처를 받으셨고요. 요번에 이제 잘 하시면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우처 20만원 바우처 또 받을래? 아니면 바디키 프로필 찍을래?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몸, 건강한 나의 이미지를 상상하시고 붙여놓고 이런 거 좀 하세요. 이렇게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체지방 측정하시고 그 다음 파일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기록을 다 저장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답니다. 누군가한테 컨설팅 해줄 때 나의 기록처럼 신뢰를 주는 게 없거든요. 그거 하시고 매일매일 앱 속에 있는 그런 적는 것들, 체크하는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과 지인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밥 먹자, 나와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알리시고 여러분들이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희 팀에서 이번에 저희가 한 18명 정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성공을 이루신 몇 분의 리더님과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웃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이번에 새로 나온 바디키 마이 핏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리더님들과 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게 됐고 동기는 무엇이면서 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성장 리더님 사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할 데가 없는데 네. 굉장히 슬림하시고 아름다우신데 바디키 마이핏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셨는지 그 계기나 뭐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참 의아스럽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몸을 이렇게 한 번도 들여다보고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미에서 바디키 마이핏이 나오면서 정말 내 몸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전하는 8주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냥 바디키 마이핏 그리고 개별로 맞춰졌고 했는데 대부분 바디키를 하면 살 빼는 것만 사람들은 집중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장리더님 봤을 때는 뺄 살이 없는데 왜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럼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지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근육이에요. 근육. 근데 줄일 지방이 있었어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폐경이 지금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방이 없던 지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무표량이 생겼어요. 어머! 그 무표량도 생겼죠? 거기에다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근육을 늘려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전하는 중에 제가 바디키 마이핏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걷기 그리고 홈트를 너무 잘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중간 점검을 딱 해봤더니 세상에나 근육은 뚝뚝뚝 지방은 뚝뚝뚝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한테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여인이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근육량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비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겠어요? 운동은 더 열심히 하면서 프로틴과 저희 있죠 아시는 근육 만드는 게 아미노를 타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제가 8주 동안에 목표랑 달성했잖아요. 인생이었어요. 최고치. 바디키 마이핏 파이팅. 근육을 사실은 한 사람이 1년에 1kg 늘리는 것이 그게 600g 늘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 XX와 프로틴을 어떻게 이제 드셨나요? 수시로 어떻게? 지금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평생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생기다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식단 조절을 같이 하면서요. 저녁에는 저탄수화물 먹으면서 프로틴 양을 2배로 네, 그리고 저녁에는 꼭 XX 아미노를 아미노를 꼭 타서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너지도 새로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지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제가 운동하는 거 잊지 않았답니다. 와 진짜 멋지다. 성공 축하드리고요. 이제 몸짱 근육을 더 키우셔서 더 건강해지는 성성리더님 되시길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 플러스 도전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님 계시는데 제가 리더님은 사실은 그 전에 봤을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되게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을 제가 뵀었는데 사실 바디키 마이핏을 하고 난 뒤에 너무나도 슬림해진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또 리더님은 우리가 팀에서 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좀 그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기 글래머러스한 몸매였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많이 아팠어요. 몸이 이제 여기저기 막
제가 하는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관절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좀 열심히 우리 팀에서 하는 세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라해서 한 16kg 정도 감량하면서 마이핏이 바디킴 마이핏이 있다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죠. 하면서 저는 일하면서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다가 그래도 또 열심히 좀 따라 하려고 걷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홈트 같은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근육량이라든가 근육은 400g밖에 안 늘었지만 체지방이 한 2.6kg 정도 빠져서 바람직하게 소고기 내근 이상을 빼내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40을 훌쩍 넘으면서 신체 변화의 리듬이 예전보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걸 겪게 되더라고요. 리더님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겪었는데 이 바디킴 마이 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좋았는지 또 본인 편해지면서도 가벼운 그 느낌이 뭘 먹으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식단을 어떻게 했고 식단 같은 거는 이제 열심히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프로틴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처음에는 한 달가량이 됐는데도 오히려 쪘어요. 500g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인바디하고 기절을 하겠어요. 아니 빠져도 시원치 않은데 500g이 늘어가지고 좌절했어요. 좌절했는데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이렇게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프로틴 양을 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좀 따라 했죠. 홈트도 안 되는 홈트도 열심히 하고 해서 솔직히 겉면으로 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체지방이 빠졌을 것이라는 상상은 못 했는데 2.6kg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디킴 마이핏이 1대1 개인 목표량과 그리고 개인의 맞춤의 설계에 초점을 두어서 먹는 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출하는 순환하는 거, 운동, 물의 양, 그리고 식단까지 삼시세끼 저장을 우리가 앱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그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얼만큼씩 먹어야 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런 걸 보면서 하시니까 더 잘 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게 1대1의 체계적인 맞춤 학습이 참 좋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옆에 아름다운 야인.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전신이 무슨 디너스가 하시냐. 그때는 몰랐는데 더 자극해진 할인을 만나게 되네요. 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라고 하면 그동안도 뉴트릴라이트 때문에 너무 그 갱년기가 지나면서 이제 노화로 가잖아요. 노화로 가니까 갱년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겪었어요. 정말 중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체지방이 늘은 인바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도 역시 프로테인을 좀 적게 먹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진짜 홈트를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저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따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가장 이유는 제가 사실은 상체가 좀 근육이 약해. 그리고 이거 팔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뭘 자꾸 놓쳐요. 근데 이번 마이핏을 하면서 저도 중간에 프로틴 양 늘리고 그렇게 했더니요. 여기 안 보여드리지만 근육이 생겼어요. 단단해요. 여기가 말랑말랑 하던 게 진짜 단단해.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를 만져. 여기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뉴트릴라이트 아메이 이 바디킴 마이핏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정말 제 체지방량이
체지방 양은 1.6 떨어졌지만 근력량이요. 아니 2.6 떨어졌지만 근력량이 1.6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사실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또 해서 더 젊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도전. 그렇죠. 바디키 마이피 플러스 도전? 도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 분의 리더님과 그 바디키 마이핏을 하시면서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놀라운 스토리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바디키 마이 플러스도 함께 하시고요.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디키 마이핏! 안녕하세요. 김원미입니다. 앞전에 보신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8주 동안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라진 본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도 놀랍지 않나요? 저 또한 이 바디키 마이피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건데요. Powerful Life with 아메이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요. 여기는 새만금이고요.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제가 아메이를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전에 앞에 강의를 해주신 유혜연 리더님께서 저희 선배님이셨거든요. 그 선배님으로부터 다시 찾아온 아메이가 저에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절로 다시 그 기억을 되짚어보면요. 사실은 뭐라 할까요?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만 그냥 덜렁 저한테 남겨주시고 군대를 가셨습니다. 그 시절에 만났던 그 아메이가 저한테는 한 줄기 희망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둘째를 출산하고 저에게는 우울증이 왔고요. 그리고 몸은 거대하게 이제 부풀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웠어요. 저희 남편은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 와이프면 뭐가 이렇게 부족하겠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정말 통장에 제가 1,000원 있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시절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시기가 저한테는 내가 정말 바로 서서 아이들한테도 멋지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건설하고 또 하나 제 몸도 튼튼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없이 그 아메이를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다시 한번 그냥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2의 이름인 금원미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로부터 다시 선배님으로부터 본 그 아메이가 하나의 또 희망이 됐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신과 출산을 겪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저 또한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이자 그리고 또 아티스트, 그 다음에 ABO. 그러면 아티스트는 뭘까? 제가 전직 음악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대학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졸업하고 나서는 오카리나 강사로서 연주자로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일도 뜸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를 눌러놨던 그냥 제가 없어졌던 주부로서의 그냥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배님으로부터 왔던 그 아메이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있을 때 언니야 오메가를 하루에 둘 먹어라. 진짜 그 오메가랑 더블에스랑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제가 울지 않았던 왜냐면 전 맨날 울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울지 않는 거예요. 그 울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나 이제 건강해질 수 있겠다. 저한테 이 신라같이 행복감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ABO 이름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저도 1월 1일 신정을 세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 하면서 뭐 얼마나 그러겠어. 금방 바이러스는 잠잠해지겠지. 우리가 뭐 사스, 메르스도 겪었는데. 그런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확진자도 나오고 어떤 면역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도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작은 집에서 같이 아이들이랑 생활하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무기력감에 빠졌고요. 과연 내가 밖을 예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다 중학교를 새로 갔는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은 정말 엄습해왔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정말 저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제 몸도 많이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결심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봤던 제 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허약했던 몸이고 아팠던 몸이었기 때문에 늘 항상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주물러봐, 엄마 좀 여기 일으켜줘, 그랬던 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건강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사실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런 제 몸을 돌보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사진을 여러분 크게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웃으세요. 왜냐면 저는 달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진입니다. 마음껏 웃으시고 계시죠? 제가 이거를 공개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바디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아까 저희 그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톡스와 또 바디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최초 공개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저 배 보이십니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늘어난 뱃살과 저 허벅지와 허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정체모를 경계선과 떡 벌어진 다리와 저렇게 부풀어 있는, 저도 지금 이 몸을 보면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래, 결심해서 나 진짜 내 코로나 이후로 나는 뭔가를 결심한다면, 그래, 탱커에서도 1번이 건강인데 아이고 내가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1번 건강지키기 프로그램에 돌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지었죠. 파워풀 바디 챌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몸을 만든다 할 때 막 살만 뺀다, 안 먹고 굶어가지고 막 뺀다?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저한테 이 파워풀 바디 챌린지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건강해지자. 건강해진 나를 찾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희 스승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인문학과 함께 건강에 관련된 아카데미랑 그런 공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내가 그전에 왜 안 됐구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내가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그런 질들의 양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하듯이 내 몸에 지금 체지방은 어떻고 근육량은 어떻고 그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메임 ABC 센터에 방문해서 인바디 기대기를 측정하셔서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체계적인 바디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하나 운동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구할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될지. 그러면 그냥 기존에 먹는 것보다 조금 먹으면 되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있는 그 이스프링 미네랄 물은 하루에 어떻게 몇 리터를 어느 간격으로 먹는 게 훨씬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음식을 먹을 때 5가지 어떤 이렇게 무기질 비타민, 그 다음에 야채와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필수 영양소에 맞게 밸런스를 맞춘 식단을 어떻게 짜서 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아침, 점심, 점심 3끼를 먹는 거, 저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먹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어렵고요. 물 먹는 것도 사실은 커피를 10잔 먹으라면 먹겠지,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진짜 어려워요. 또 하나는요, 식품을 수시로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침은 굶다시피 했거든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본인은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식사를 굶기 일쑤였어요. 또 하나, 단백질량,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냥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 후루룩, 그게 한 끼였고, 저도 어찌 보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 챙겨 먹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힘들어, 할까 말까? 하지 말까? 근데 또 제 몸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하고, 그냥 우울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달라지고 싶은데 그 달라짐의 갈급함을 하지 못했던 저를 다시 세우려고 이 프로그램을 정말 굳은 마음을 먹고 팀에서 함께하는 그 시너지와 함께,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운동하고, 이 바디키 마이핏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1대1의 맞춤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나한테 맞는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계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 바디키 마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던 게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하루에 몇 걸음을 걸으세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앱을 보면서 오늘 못 걸었구나. 열심히 또 걷고, 내가 물을 이렇게밖에 안 먹었단 말이야.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꼭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바깥에 외출하거나 어디 할 때는 꼭 물을 500리터씩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물량을 나눴고요. 또 식단은 귀찮아 죽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요, 매일 먹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거 진짜 쉽진 않았는데 기왕 8주 하는 거 저는 해보기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홈트, 진짜 숨만 쉬던 사람이었는데 전 진짜 태어나서 운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한 그 요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홈트, 웬일이야. 너무 힘들어. 이 준비 운동 자체부터 팔이 안 올라가요. 뭘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헉헉대지, 뛰라는데 뛰도 못하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왜? 10몇 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요, 이게 또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요소가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킥보너스를 줘요. 근데 그 킥보너스를 달성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거기서 그래 해봐야겠다 해서 그게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바디에서 내 체지방 양과 내가 늘려야 할 골격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내 몸무게와 체지방을 올리고, ABC 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바디 570에다가 딱 몸을 잽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완벽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의 좀 전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먹고 잘 자고 또 수분도 충분하게 흡수를 해야 되고, 먹거리와 함께 이거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이 핸드폰 앱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저는 제가 또 하나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하고 나면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놨고요. 그리고 체킹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막 형광펜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지 그 앱에 있는 것과, 또 하나 저는 또 이제 운동센터를 가가지고 또 따로 해야 됐어요. 왜냐면 워낙에 저는 첫 번째가 목표가 건강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출산과 임신을 반복했을 때 오는 문제점 하나가 있죠. 저는 안 그래도 뼈가 약간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저가 믿기십니까? 근데 저는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도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전했어요. 왜? 진짜로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건강해져봐야겠다. 건강한 나를 진짜 찾아야겠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목표고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해왔던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정말 그 저의 몸이 비포 애프터 확실하죠. 정말 저는 항상 그 누구를 만나거나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면 제 배를 보고 이모 임신했어? 그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대체나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안 그렇게 생겼습니까? 항상 임신 4, 5개월인 배를 안고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어도 항상 잉태한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답니다. 아니 지금 봐도 너무나 웃음이 나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지만 오른쪽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슬림하시고 아름답고 새로 태어난, 저는 이제 한 3번 거듭난 저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기뻐요. 이렇게 몸이 정말 내가 되는구나. 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정답이었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저여서 전 너무 행복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14일 날 최종 측정했던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차트를 넘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이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디톡스와 바디케 했을 때 제 체중은 체지방량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원래 37이었어요. 그것부터 점점점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 같고, 이 바디케 마이핏이 나오면서 아싸! 이거 1대1 완전 맞춤으로 너무 좋아. 나 도전 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지요. 자, 일주일마다 변화되는 제 모습.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형광펜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 되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저한테 자신감도 불러일으키고요.
하기 싫거나 막 우울하거나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할 때 이제 딱 가서 재잖아요. 그 딱 형광펜을 치면서 잘했어요 칭찬받는 느낌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줬죠. 자, 2주차 했을 때 막 근육을 업 해야 되고 뭐 빠지는 거 막 다운 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에다가 이렇게 표에다가 글씨도 쓰고요. 4주차 자 여러분 보세요.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빨간색으로 6주차 7주차 보이시나요? 축 성공. 바로 엊그제였나요? 제가 최초 측정을 했는데요. 그 ABC 센터에서 정말 잘했다고 정말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 있는 선생님께서 축 성공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총 8주 했을 때 한눈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체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근육량을 올리는 게 여자가 40 이후에 1kg나 600g을 올리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대의 몸의 그 신체의 라이프 사이클과 30대의 사이클과 40대의 그 신체 사이클은 완전히 달라요. 저 진짜 20, 30대 때는요 40대 넘어간 언니들이 안 빠져 뭘 줄여도 안 돼 했던 그 소리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40이 넘어가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 20, 30대 때는요 3kg, 5kg 그냥 맘만 먹으면 고무줄처럼 늘렸다 뺐다를 그냥 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그때 심정을 알았다니까요. 왜 언니들이 안 된다고 하는지. 자, 보시면 체지방의 내장지방과 레벨이 쭉쭉쭉 변화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총 체중은 3.6kg, 체지방 4.2kg, 체지방률은 6.9, 내장지방 레벨 -2, 기초대사량 13kcal.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요. 기초대사량이 이 프로그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요.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도요. 흡수도 잘 안 되지만 어떤 운동과 무엇을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전에 말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했던 사람이 기체부의 사람이 제가 어쩌겠어요. 1000에서 1100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대사량이 이 바디킷 마이핏을 통해서 늘려가면서 근육량도 늘려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원하는 체지방 그리고 내장, 이 내장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내장 지방의 이 레벨이 쭉 떨어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져서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맞춤 설계로 되어 있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이 데이터를 보면 기쁘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이게 바디킷 마이핏에 들어있는 제품군들이거든요. 내가 뉴트리라이트 모델이 있냐, 바디킷 모델 있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멋지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를 하면서 또 좋았던 게 달라진 제 모습이었어요. 또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대부분 음식을 먹을 때 내 기초 대사량과 칼로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참 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슬림해지기까지 중요했던 게 뭐냐면 먹는 거였는데 이렇게 가름한 얼굴을 하기 위해서 저는 먹는 걸 어떻게 했냐? 제가 진짜 안 알려드릴까 했는데 제가 꿀팁을 풀게요. 단백질량,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 드실 때 본인의 손바닥에 요만큼 요만큼 드셔야 돼요. 야채는 수분이가 좀 적은 거, 식이섬유가 많은 걸로 좀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바디킷 마이핏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예뻐지는 아름다움은 덤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리 모델 있냐 예쁘게 사진도 찍어봤고요. 일단은 바디킷 마이핏을 하면서 저한테 생겼던 건 자신감이었어요. 당당한 자신감,
엄마로서의 자신감, 나도 할 수 있구나, 해냈다는 그 도전의 성취감이 굉장히 커서 저한테 늘 새로운 에너지를 뿜뿜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바디케 마이핏을 통해서 달라진 저를 제가 이렇게 과정들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행했던 이것들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신으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 아이고, 두 분의 강의가 너무 열정적이고, 우리 유혜원 리더님께서는 또 다이어트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잘 보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김은모 리더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개인적인 운동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체지방을 감소했는지. 중요한 거는 보니까 체중을 얼마 감소했느냐, 또 체지방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던 건강을 되찾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좀 체중 감소나 체지방 감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좀 건강해지는 것이 더 목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어쩔까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제 배를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또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소개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랠리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게 대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꽃다발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취 스토리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영상으로 대체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리더님 12월 1일부로 총 6분이 나오셨습니다. 문선진, 박미애, 김정예, 김주연, 김윤자, 조영순 6분의 브론즈 빌더님 축하드리고요. 요 리더님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스토리를 잠깐 찍어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항에서 살고 있는 김윤자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 브론즈 빌더를 매달 성취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취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신 스폰서님, 사랑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스폰서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드러내서 많이 배워서 또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스폰서님들처럼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안녕하세요. 광주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20대 뉴 브론즈 빌더 김주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브론즈 빌더에 달성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젊은 기세를 몰아서 제가 산발이 빌더를 만들어서 꼭 SP에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여태에서 사업하고 있는 트윈스팀 김정혜입니다. 12월 1일자로 브론즈 빌더를 달성했고요. 앞으로 PT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멋진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골드 프로듀서 GP를 달성하신 세 분의 리더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김진희, 장희주 세 분 GP 리더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영순입니다. 이 핀을 달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들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 핀이 양의 창은 아니지만 더 큰 핀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된다고 해서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별것도 아니네요. 산발이를 구축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뉴GP 장희주 인사드립니다. 강주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는 2000년도에 처음 아메이를 만났고요. 지금은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인 만큼 뉴GP를 달성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UGP 정원주입니다. 너무 행복한 한 달이었고요. 스폰서님과 팀워크 속에서 하면은 반드시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는 한 달이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SP도 그렇고 GP도 그렇고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스폰서님과 팀워크 속에서 행복한 아미 실천하겠습니다. 고! PT!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뉴핀을 달성하신 리더님들 정말 축하합니다. 젊고 능력있고 매력있는 리더님들이 결국 핀을 이렇게 성취해 내셨군요. 아무튼 너무 축하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매력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내내 굉장한 어떤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멋있는 선택을 했고 또 멋있는 또 성취를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이렇게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SP, GP 더 큰 하이핀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 그 능력 정말 높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한 것들을 다 성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패밀리의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모두가 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진 리더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우리 모두의 스폰서인 조성봉 탐유에게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제 일부러 멘트를 안 날렸습니다. 깜짝 놀라시라고. 축하해 주신 멘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의 스페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이 또 기다려주셨던 지난 수개월 동안 기다리셨던 새로운 또 미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까지 코로나에 모두 가정과 또 사업 번창 기원하면서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